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은 개헌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의사일정 정상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그 여야에서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게 바로 개헌에 관한 구상이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보자는 논의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급한 현안에 앞서서 이 달리는 말에서 잠시 내려와서 개헌 논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의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도 이 개헌 문제가 전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이 최근 새누리당 측에 개헌 논의를 본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밑에서는 개헌 담론이 이미 한창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라면은 말 그대로 헌법을 바꾸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개헌은 특히 이 권력 구조, 즉 대통령제라는 우리의 정부 형태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의 현 권력 구조는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구조인데, 흔히들 1987년 체제라고 부르죠. 대통령제의 발명국인 미국의 대통령제를 대통령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와 이 양원제를 채택했고, 많은 나라가 이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이 직선제와 함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자리를 잡았죠. 한 사람이 권력을 오래 잡고 있는 데 대한 경계심이 워낙 커서 단임이라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예. 앞서 여야의 일부 의원들 개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매일경제가 최근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의미 있는 국회의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조간에 보도를 했는데,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넘는 93%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또 2016년 총선, 그러니까 20대 총선이죠. 그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다수 의원들은 개헌의 방향으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고, 유럽식 의원 내각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 5년 단임제는 어떤 폐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책임 정치가 불가능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정치권과 학계의 오래되고도 공통된 지적입니다.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누가 하든 5년이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만큼 정책이나 정치의 연속성 또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당연히 정치의 책임성도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현행 5년 단임 체제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2년쯤 남겨둔 시점이 되면은 차기 대권 다툼에서 비롯되는 대통령의 권력 누수, 즉 레임덕 현상이 예외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정치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얘기가 나왔던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바꾸게 된다면 폐해가 좀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형식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년 잘하면 앞으로 4년 더 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매혹적인 당근이고, 만약 제대로 못해서 중간평가 때 권력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 집권 세력은 앞으로 8년 동안 야당으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요 정책 집행이나 정치 행위에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과 행동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전국의 예측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만약 미국식을 쫓기에는 뭐 그런 구조나 독특한 우리 정치 현실이 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점이 중요한데, 미국식 대통령제, 지금 의원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작동하는 원리는 대통령제의 근본인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비교적 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입법과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된다는 건데, 이 유럽의 왕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미국 사람들이 이 정점화된 권력을 강하게 경계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즉 국회와 이 대통령 사이의 독립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대통령 눈치를 살피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이 매우 높아서요. 의회에서 당론에 반하는 크로스 보팅이 매우 활성화된 그 미국 특유의 정치 문화가 바탕이 된 겁니다. 예. 정당 내에 중앙당이라는 게 미국은 없거든요. 따라서 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높은 사람들,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구조 또한 중요하고, 따라서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활성화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이 백악관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야 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을 골고루 만나서 이 자기네 뜻에 맞게 표결해달라고 설득하고 사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표결을 할 때 대부분의 사안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여야에 관계없이 몇몇 의원의 표결이 전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당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방탄막이 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당론이라는 거를 정해서 밀어붙이는 우리 정치 문화 위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또는 그 원리를 구현하기 힘든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함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다른 대안으로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해서 따져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당내 기율이 무척 강하고 또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 당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는 다름 아닌 유럽식 의원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죠. 내각제 국가에서 선거는 사실상 의회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나밖에 없고요. 또 이것도 개별 의원을 향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향해서 찍는 정당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표를 던지면 당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서 의원이 쭉 배정되는 그런 식입니다. 예. 주요 공직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각제는 이 분립된 권력이라는 대통령제와 달리 융합된 권력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은 이 소수 세력과의 연정을 통해서 강력한 통치 기반을 구성하는데, 내각제의 경우 의회가 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요. 총리가 뭔가 자기 말이 잘 안 통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이 자발적 재신임도 가능해서 정치적 유연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당의 강력한 내부 기율, 즉 의원의 자율성이 낮은 게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동네 법관이나 검사마저도 선거로 뽑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주요 공직을 대부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사실 내각제와 비슷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회 정치 문화 자체만 볼 경우 우리에게는 차라리 내각제가 더 맞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각제는 현재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내각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언제나 변방으로 밀려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그 이원 정부제라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년 중임제로의 개헌과 관련해서는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만약에 현 정권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되면 현직 대통령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현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 구성 뒤 첫 회의를 오늘 오전에 가졌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문희상 위원장 무슨 얘기했습니까?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3가지 급선무를 거론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가장 먼저 꼽았고 또 전당대회 준비와 당의 혁신 작업을 이어서 거론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초점을 좀 맞춰 보자면 문희상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유가족이 동의하는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이 꼭 제정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는 접고 특검 추천 문제로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이 최근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 문희상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오늘 중에 만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정을 하루 쉰다고 하고요. 문희상 위원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는 일각의 보도,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새누리당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 내부를 보니까는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오늘 새누리당은 그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전히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겁니다.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말이었는데 요약하자면 진상조사 특위 구성 문제, 특히 이 위원장을 어디에서 뽑을지에 관한 문제, 또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 이건 배상으로 하느냐 보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의미가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 등 사실상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가 크고 수사권, 기소권 문제 해결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겁니다. 예. 그리고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 특검 추천권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접고 특검 추천권 문제로 폭을 좁혀서 협상하는 방안이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하고 관련된 건데 이에 관한 이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의 내용의 핵심은 새누리당이 이 여당 몫으로 2명의 위원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허락을 받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을 접는 대신 이 2명의 추천권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먼저 한 10명 정도를 추천하면 새누리당이 이 중에서 2명을 고르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왔었죠. 예.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2차 합의안도 이미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폭 양보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쪽 2명을 유가족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예.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